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드워킹의 정석 유재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막은 형성되지 않고 재료 속으로 흡수가 되는 마감 제품 중에서 오일 제품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막이 형성되지 않고 재료 속으로 흡수가 되는 마감 제품 중에서 미네랄 오일과 왁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많은 주부님들도 솔리드 우드로 만든 도마나 주걱과 같은 부엌 주방용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캐나다에서도 많은 주부님들이 솔리드 우드로 만든 부엌 주방용품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와 같은 요리용 스틱이라든지 주걱, 그리고 도마, 그리고 샐러드용 그릇, 샐러드용 집게 등 다양한 제품들을 애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솔리드 우드로 만든 부엌 주방용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공방은 물론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한 우드워커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코네스토가 칼리지의 우드워킹 과정에서 일했던 공방에서 주걱이나 요리용 스틱, 그리고 도마 등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가 틈만 나면 짜투리 럼버를 이용해서 이러한 요리용 스틱이나 이런 주걱, 도마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선물할 때 아주 그만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주걱, 도마와 같은 이러한 부엌 주방용품은 물에 자주 노출이 되는데 과연 어떤 마감 제품을 사용해야 될까요? 또 판매되는 마감 제품 중에는 이러한 부엌 주방용품을 위한 특별한 마감 제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커팅보드 오일이라든지 버처블락 오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제품은 어떤 오일을 사용하는 걸까요? 저는 그 답에 접근하기 위해서 4가지 옵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감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문제는 물과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물이 솔리드 우드 속으로 흡수되면서 겉면이 부풀어 오르고 거칠어지겠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드 파이브라고 불리는 나무 섬유는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색도 바래질 겁니다. 아무래도 마감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막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막을 형성함으로써 물이 재료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최대한 막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막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마감 제품은 몸에 이롭지 않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큐어링 과정을 통해 막이 형성된 이후에 그 막으로부터 그 어떤 몸에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찝찝한 것은 사실이죠. 또 다른 문제는 비록 형성된 막이 부엌 주방용품을 감싸고는 있지만 결국 물에 자주 노출됨으로 해서 그 막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럴 경우 그 막을 벗겨내고 다시 막을 형성해야 되는 마감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형성된 막이 떨어져 나가거나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또다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는 막을 형성하지 않고 재료 속으로 흡수가 되는 린시드 오일이나 통오일과 같은 소프트 솔리드 상태로 굳어지는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막을 형성하지 않고 재료 속으로 흡수되는 오일 제품 중에서 전혀 큐어링이 진행되지 않는, 즉 소프트 솔리드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는 오일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미네랄 오일은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 무색무취의 액체입니다. 미네랄 오일은 화장품과 같은 생활용품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또한 버처블락 오일이나 커팅보드 오일과 같은 부엌 주방용품을 위한 전문직업 마감 제품의 중요한 제조 원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네랄 오일은 푸드 세이프 등급이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저는 물에 자주 접촉이 되는 부엌 주방용품의 마감 제품으로 미네랄 오일을 매우 훌륭한 마감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네랄 오일을 부엌 주방용품에 촉촉히 적셔서 충분히 스며들게 하면 손끝에 미끄러운 오일 성분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하다 보면 미네랄 오일이 씻겨져 나가게 되겠지만 다시 미네랄 오일을 부엌 주방용품에 촉촉히 적셔서 스며들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주방용품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왁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왁스는 가구 광택제로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마감 제품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짧게나마 왁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왁스를 마감 제품의 한 종류로 생각한다면 매우 어정쩡한 경계선에 있는 마감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감 제품의 기능상의 목적인 재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왁스는 텅오일이나 린시드 오일과 같은 오일 제품보다도 부족한 점이 많은 마감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피니싱 책에서는 Wax is the least protective of all finishes라고 마감 제품 중에서 가장 취약한 제품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더군요. 아마 왁스가 재료의 표면을 매끄럽게 함으로써 재료의 긁힘을 줄여준다는 정도가 내세울 만한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왁스에 물이 접촉하게 되면 왁스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마치 왁스가 물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물은 왁스를 쉽게 통과하여 재료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표면 장력인 surface tension 그리고 표면 에너지, surface energy와 같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왁스는 대개 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하지만 오늘날에는 화학 성분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벌집을 이용해서 만드는 비즈왁스, 그리고 브라질산의 팜야자 나무의 잎에서 추출했다는 카노바 왁스, 그리고 석유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 파라핀 왁스 등이 있겠네요. 왁스는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이지만 제품화된 왁스 제품을 살펴보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서 솔벤트라는 물질을 투입해서 반죽 형태, 마치 버터가 녹은 듯한 그러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트 왁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조회사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또는 여러 가지의 왁스를 섞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종류의 솔벤트를 추가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색소를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왁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회사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또 왁스를 적응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왁스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데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서 솔벤트라는 물질을 투입해서 반죽 형태, 마치 버터가 녹은 듯한 그러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화된 왁스를 적용할 경우 왁스에 포함된 솔벤트는 증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사용된 솔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그 증발하는 속도는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왁스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료의 표면에 왁스가 남지 않도록 고르게 잘 닦아내는 것인데요. 만약 재료의 표면에 왁스가 남아있게 되면 솔벤트가 증발한 이후에 왁스가 굳게 되면서 그 자국이 쉽게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만약 솔벤트가 증발하기 이전에 재료의 표면에 남아있는 왁스를 제거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왁스를 제거하게 되죠. 즉 너무 낭비가 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솔벤트가 증발한 이후에 왁스를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표면에 왁스를 닦아내는 과정이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왁스에 포함된 솔벤트가 증발하는 시점, 그래서 재료의 표면에 남아있는 왁스를 쉽게 제거함과 동시에 재료의 표면에 고르게 왁스를 입힐 수 있는 적당한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마감 제품을 적용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테스트로 일정 부분을 적용하면서 왁스를 닦아낼 적당한 시점, 즉 솔벤트가
증발하는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왁스를 적용한 이후에 완전히 건조된 이후에 또다시 왁스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역시 제품화된 왁스에 포함된 솔벤트의 그 정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왁스를 고르게 재료의 표면에 묻힌 후 하루가 지나서 다시 한번 왁스를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죠. 이 경우 오늘 적용할 왁스에 포함된 솔벤트는 어제 적용한 그 왁스의 표면에 닿는 순간 어제 적용한 왁스를 녹이게 되어서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왁스는 빌즈업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왁스를 오일을 적용한 이후에 또는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을 적용한 이후에 그 위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왁스를 적용한 이후에 다른 마감 제품, 즉 오일이라든지 또는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을 올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대체로 왁스는 다른 마감 제품과의 접착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막이 형성되지 않고 재료 속으로 흡수가 되는 마감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막은 형성되지 않고 색만을 변화시키는 제품, 즉 스테인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